생명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과연 과학적인가요? 창세기에선 하나님께서 흑암에 쌓여있던 혼돈의 지구에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낮과 밤을 구분하셨고 공허한 땅에 생명으로 충만하게 식물과 동물을 종류별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반면에 현대 과학에서는 생명기원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구에서 어떻게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탄생하였지만 과학자들은 창세기의 생명의 기원을 동화처럼 생각하면서 생명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생명의 기원을 규명하는 과학자들은 원시지구의 대기를 재료로 하여 강한 전기적인 충격을 가하면서 생명체의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을 만들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아미노산을 조립해서 원시적인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끊임없이 진화되어 각종 생물이 나타나게 되었고 사람도 이러한 진화 과정을 통해서 탄생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을 각기 종류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생명의 기원과 원천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창세기의 생명의 기원은 생명의 기원 과학자들이 접근하는 생명 기원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그래서 이들 과학자들은 창세기는 비과학의 극치요 모순덩어리라고 놀렸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창세 설화의 주인공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 과학에서 접근하고 있는 생명 기원론은 과연 과학적인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인 접근은 원시 지구는 갖가지 화학 물질로 덮여 있어 생명이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는 가설에서 출발합니다. 번개와 같은 전기 에너지가 지구에서 발생하자 생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갖가지 재료를 포함하고 있는 원생액 속에 화학 물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아미노산과 같은 단순한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었다는 가설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수십억 년 동안의 긴 세월을 거쳐 서서히 생명이 진해되면서 고등 생물로 발전하게 되었고 서로 분화하면서 다양한 생물을 만들어졌다는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생물학자 알렉산더 오파린은 1924년 원시 지구에 존재하는 단순한 분자들이 진화되어 복잡한 분자와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1928년 영국의 생물학자 홀테인은 원시 지구의 환경 속에서 활동하던 자외선이 당과 아미노산을 바다에 집중시켜 그 원생에게로부터 생명이 출현하였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1955년 시카고 대학의 스탠리 밀러에 의해서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밀러는 실험실 안에 원시 지구 환경을 재생하였고 아미노산과 같은 초기 생명체의 원료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메탄, 암모니아, 물, 수소의 혼합물에 전기 자극을 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명체의 기본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이 합성되는 놀라운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밀러의 실험은 생명이 없는 화학물질에서 생명체를 생성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도출하였다고 과학자들은 흥분하게 되었습니다. 밀러의 실험 결과는 놀라운 과학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험으로 화학물질로부터 생명이 생성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얻었다고 생각한 과학자들은 밀러의 실험 결과를 생명의 자연 발생설로 받아들였습니다. 밀러의 실험을 정리해보면 원시 지구 환경에 생명의 원료가 되는 각종 무기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에 정기적인 자극, 예를 들어서 번개와 열을 가하면서 생명체의 기본이 되는 아미노산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미노산이 또 여러 자극을 받아서 계속 연결되어
단백질이 생겨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밀러의 과학적인 실험은 생명의 기원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여 문제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 이 실험에 치명적인 결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밀러가 실험실에서 사용한 원시지구 환경이 암모니아, 메탄, 수소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가정에 실제 원시지구의 대기의 조건과는 전혀 다른 구성이라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밀러가 실험에서 원시지구의 대기가 암모니아, 메탄, 수소의 조합을 이용한 것은 아미노산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험실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실 조건을 질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조합을 밀러가 실험하였다면 아미노산이 절대 생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1980년 이후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과학자들은 원시지구에 메탄이나 암모니아나 수소가 조금도 없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오히려 원시지구는 물, 이산화탄소, 질소로 이루어졌다는데 이 화합물 가지고는 밀러와 같은 실험 결과를 결코 얻을 수 없었다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확증하였습니다. 밀러 자신도 실험이 발표된 지 38년이 지나 1991년에 자신이 주장한 생명 발생 학설은 동화와 같은 이야기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1993년에 생명기원 학회에서 밀러의 가설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밀러의 실험이 폐기된 이후 생명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가설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황당하지만 재미있는 이론을 소개해 보면 우주에서 날아온 C 가설입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체의 기본 구성 단위가 우주의 다른 곳에서 날아왔다는 기상천외한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가설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세포 크기만한 분자들이 대기에 불타지 않은 채 지구에 도달하였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주에 존재하는 어느 진보된 문명에서 지구에 생명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설 역시 과학적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외계 문명을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는 외계에서 그러한 물질이 지구로 날아왔다고 하더라도 외계의 생명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이 있지만 모양새는 과학적으로 꾸며 있었지만 이들의 주장은 밀러처럼 근거 없는 가설에서 출발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 창조를 설계하셨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계획하신 모든 생물의 DNA가 박혀지면서 생명체의 DNA 구조는 하나님의 창조 없이는 도저히 만들 수 없음을 인간의 과학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